안녕하세요. 가치야입니다. 6월 9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요즘에 날씨 정말 덥더라고요. 특히 이번 주부터 날씨가 정말 더워진 것 같은데 저도 어제부터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거든요. 다들 시장이 쉽지 않더라도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언제나 힘내서 화이팅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1%의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0.7%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오후장 되면서 약 1시, 2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정말 쉽지 않았던 하루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모두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높낮이는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같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약 1% 하락이 나왔고 SK하이닉스는 무려 4% 가까운 큰 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보합권을 유지했었는데 오후장이 되면서 약세로 전환이 되었고 결국 1.6%의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성장주, 기술주 중심으로 약세가 나왔고 그래도 오늘 카카오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확실히 성장주 중에서는 최근에 카카오 흐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를 먼저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지금 이거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3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4거래일째 상승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소폭이나마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기관 쪽에서 여전히 매도 물량이 많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큰 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 때문에 오늘 정말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상당히 거슬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이닉스와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고 지금 9거래일 만에 오랜만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연기금도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금융투자, 사모펀드 조금은 골고루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카카오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연기금도 지금 3거래일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카카오, 대한항공, 현대모비스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보다는 최근에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조금은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만도, 대한항공, 현대위아, 호텔신라, NC소프트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먼저 이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현지 시각으로 이번 주 금요일날 있을 것이고 국내 시장에는 다음 주 월요일날 아마도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날짜에 있어서 하루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지 시각 금요일날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10일이고 아마 국내 시장이 반영이 된다면 이번 주 금요일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결과에 따라서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 선물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6월 10일과 6월 11일
이번 주 말에 굵직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혹시나 투자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조금은 관망을 해보고 다음 주에 미 연준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이런 매수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하고 오늘 특히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정말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실 확인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D램 반도체의 대규모 품질 이슈가 번지면서 장중한테는 3% 가까운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D램 반도체 대규모 손실, 이런 이슈와는 조금 다르게 엣지워터 리서치라고 하는 외국계 한 증권사에서 하반기에 D램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이죠.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굉장히 사업 영역이 비슷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주가에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보시면 어제만 무려 4% 이상의 큰 하락을 보여주었고, 이런 부분이 오늘 SK 하이닉스에게도 상당히 좋지 못한 영향으로 전달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보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기업하고 비교하는 것이 훨씬 유용할 수가 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반도체 기업이지만 삼성전자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 하이닉스와 함께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SK 하이닉스고요, 다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SK 하이닉스, 거의 주가 흐름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하반기에 D램 반도체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기관이 엣지워터 리서치라고 하는 외국계 증권사였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D램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증권사가 훨씬 많거든요. 지금 아래를 보시더라도 하반기부터는 다시 D램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많고, 또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모두 하반기에는 D램 반도체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지금 부정적인 내용, 이런 내용이 나왔고, 우리는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내용을 토대로 주가의 하락이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긍정적인 재료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인 재료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의 주가하고 개별 종목들의 차트를 보신다면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때는 천천히 가지만 하락할 때는 급격하게, 그리고 빠르게, 대부분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코로나였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재료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인 재료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더욱더 크게 확대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이 내용들을 보시더라도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훨씬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D램 반도체 시장은 올해 내내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고, 또 삼성증권에 따르면 3분기 모바일 D램 계약이 전분기 대비 무려 20% 이상의 인상된 가격으로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하반기에 정말로 D램 가격이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상승이 나올지 어디까지나 추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단정을 지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은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도 올 한해는 전체적으로 D램 시장이 견조할 것이고, 또 많은 증권사에서는 하반기에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던 만큼 부정적인 재료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이쪽 부분에만 너무 몰두하는 것도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IPO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고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상장이 될 텐데 다들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제쯤 상장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내가 LG화학을 보유하고 있다면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여기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한 2달 전이었나요? 한번 영상으로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IPO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지금 3번째 단계죠. 여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증권 신고서 제출까지 신한금융투자증권에 따르면 약 3개월에서 4개월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 청약과 상장 신청까지는 약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지금 3, 4개월에 플러스 1달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빨라야 4개월 혹은 5개월 이 기간 내에서는 상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빨라야 10월달 혹은 11월달 이쯤 상장이 될 것이고 조금 타이트하지 않게 진행이 된다면 아마도 12월쯤에 상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10월에서 11월 통상적으로 이쯤에 상장될 것이다 이런 전망과 함께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씩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최근에 LG화학과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상장한 기업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SK케미칼이고요. 지난 2월 3일 46만 7천원에 최고점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3월 18일 이때 상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고점을 형성하고 상장하는 당일까지 약 43일간의 차이가 발생이 되고 우리가 이 점을 참조해보면서 LG화학을 2차전지를 보고 투자하셨다면 매도 시점을 참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SK바이오팜과 SK지주사 그리고 하이브와 넷마블 모두 자회사 상장 당일에 일정한 텀을 두고 주가는 고점을 형성한 뒤에 내림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앞선 종목들처럼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최근에 2차전지 업황, 조금 2차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이 작년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고점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서 내림세를 보여줄지 여기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IPO 일정과 함께 내가 어느 시점에 매도 계획을 잡아볼 것이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며칠 동안 조정을 보였던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가 국내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단체 여행을 허용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또 미국에서 한국을 여행 권고 1단계로 완화하면서 대표적으로 항공, 여행, 면세점 그리고 그 외 많은 소비주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보였다고 해서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발을 빼야 될 텐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항상 성장주하고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이 두 가지 업종들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적어도 지금 6월달만큼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최우선 업종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분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별다른 반등 없이 줄곧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하루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고
또 금요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은 미국 FMCA가 있기 때문에 다소 굵직한 이슈가 남아있고 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할 계획이 있다면 이런 이슈의 결과를 보면서 천천히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항상 성급하지 않게 시장을 관망해 보면서 투자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운영사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